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BNK 썸 대 삼성생명. BNK는 최근 경기력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수비 전환이 빠르고 외곽 수비 로테이션의 집중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보면 세 점 시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되 불필요한 패스트 브레이크보다는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정착되어 있다. 올 시즌 평균 득점이 66점대, 실점이 63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BNK가 높은 공격 효율보다 짜임새 있는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내외곽을 이어주는 스크린 활용이 매끄러워지면서 중거리 지역에서의 오픈 찬스를 잘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 막판 안정된 볼 운용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BNK의 홈 경기력은 상대를 수비에서 질식시키는 형태로 양상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페이스가 느리고 점수 흐름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이번 원정에서 인사이드의 핵심 전력 공백이 변수다. 배혜윤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4.3득점과 6.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내 유일한 포스트 중심 자원으로 기능해왔고 이주연은 평균 8.5득점, 3.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백코트 안정감과 동시에 돌파 옵션 역할을 수행해왔다. 두 선수 모두 출전이 불투명하거나 출전하더라도 제한적인 출전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공격의 균형과 리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혜윤의 부재는 포스트업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끌어들이는 공격 루트 감소로 이어지며 자유투 유도 및 2점 야투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수비에서는 리바운드 확보력 저하와 헬프 수비의 반박자 늦음이 예상되어 BNK의 2차 득점 기회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곽 득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경기 흐름의 기복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득점의 변동폭을 제한하면서도 총점 자체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빠른 템포보다는 세밀한 수비 중심 경기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BNK는 홈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된 수비 효율을 유지하며 리그 평균보다 낮은 페이스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삼성생명은 인사이드 로테이션 약화로 인해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총득점이 크게 오르지 않는 저득점 경기로 이어질 여지가 크며 두 팀의 경기력 간 차이는 존재하되 그것이 큰 점수차로 벌어질 패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BNK는 수비 전환과 외곽 견제를 중심으로 경기를 통제하면서 근소한 리드를 지키는 형태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며 삼성생명은 외곽에서 활로를 찼되 공격 효율 저하로 인해 추격의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총점이 낮게 형성되는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언더 양상 속 부산 BNK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최근 들어 팀 구조상 불안 요인이 드러나고 있으나 공격 흐름 자체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단비와 이민지, 오니츠카 3명을 중심으로 한 득점 분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꾸준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가드 정채원이 이미에지로 완전히 로스터에서 빠지면서 경기 템포 조율과 이선 라인볼 운반 책임이 김단비 쪽으로 더 치중되고 있다. 정채원은 시즌 평균 5.3점, 2.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교체 구간에서 팀의 공격 리듬을 조율하던 자원이었기에 그의 이탈로 인한 공백은 체력 소모와 빌드업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빠른 전환 공격과 외곽 풀업슛 시도가 늘어나면서 경기의 득점 흐름 자체가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수 밸런스보다 공격 효율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은 체력 부담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경기의 속도 자체를 높여 다득점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 속에서 리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높은 효율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팀 전반이 완전체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격 템포가 매우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컷인 플레이와 연속적인 볼 무브먼트로 상대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다. 하나은행의 강점은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이 높고 외곽 자원들이 꾸준히 득점 생산을 이어가며 리듬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환 공격 상황에서도 마무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상대의 수비가 내려오기 전에 빠르게 오픈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근 연승 과정에서 공격 성공률과 리바운드 점유율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코트 전후반을 통틀어 경기를 지배하는 압박감이 뚜렷하다.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특징 덕분에 경기의 총득점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전형적인 하프코트 중심 경기보다는 빠른 전환과 공격 기회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보름반 자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인 슈팅 시도로 리듬을 잡으려 할 것이며 하나은행은 여기에 맞서 공격 속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전반은 공격 교환이 잦은 개방적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며 리바운드 경합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속공 싸움 속에서 두 팀의 외곽 득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 집중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득점이 빠르게 교환되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로 인해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실점 빈도가 늘어나는 구도가 예상된다. 결국 빠른 템포와 다득점 흐름이 경기 내내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승패의 향방은 공격 효율이 더 오래 유지되는 쪽에 기울 것이다. 오버 양상 속 우리은행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삼성화재. OK저축은행은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팀 중 하나로 홈에서의 안정적 경기 운영이 눈에 띈다. 특히 디미트로프의 득점 감각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 공격에 무게감이 한층 더해졌고 이민규의 세터 조율이 매 세트마다 리듬을 타면서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정광인과 송이채, 차재환으로 이어지는 윙라인은 각각의 위치에서 효율적인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블로킹 라인 또한 세트당 2개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무너뜨리고 있다. 홈에서의 응집력과 체력 배분은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안정된 상태다. 반면 삼성화재는 여전히 전력 불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득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송명근과 강우진의 이탈로 인해 좌우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조국기의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작은 흔들림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재현이 세터진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다. 팀 전체가 아이의 공격 의존도에 기울어 있는 만큼 상대가 초반 서브 집중으로 아이의 타점을 낮추는데 성공할 경우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OK저축은행의 블로킹과 중앙 라인의 집중력이 경기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팀이 최근 보여준 조직적인 전술 집중도는 안정적이며 삼성화재가 변칙적인 전술로 균열을 만들기에는 전술적 완성도가 부족해 보인다.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OK저축은행의 득점 집중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예상되며 압박 상황에서도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는 홈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오버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리그 흐름에서 다소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조이의 복귀 이후 공격 전개가 다변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고예림의 결장으로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세컨 라인 수비의 반응 속도와 커버 범위가 좁아지면서 세터의 연결 루트 선택 폭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공격 전환 과정에서 리듬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다. 다만 블로킹과 디그에서의 활동량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홈 관중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세트 초반 분위기를 빠르게 잡아나갈 경우 상대의 리듬을 흔들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격 효율 면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강한 리시브 체계를 구축한 상위팀을 상대로는 장기적인 랠리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세트를 운영하는 팀답게 리시브와 퀵오픈의 밸런스가 뛰어나다. 김다은과 이윤정의 세터 조합이 안정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모마를 축으로 한 후위 공격이 경기의 중심을 잡고 있다. 릴레이 수비 이후 빠르게 전환되는 속공 루트의 활용 빈도가 높고 세트 후반 결정력 또한 단단하다. 최근 원정 일정이 다소 빡빡했지만 주전 멤버 전원이 출전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짧은 회복 구간 속에서도 전력 누수가 크지 않다. 다만 모마와 배윤아가 체력 관리 중이라는 점에서 경기 후반 체력 분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직력과 세트 운영 능력에서 상대를 상회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리시브 성공률이 높은 만큼 공격 전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구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리시브 우세와 세터 배분의 안정성으로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페퍼저축은행이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 집중력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장기전으로 갈수록 리시브 불안과 공격 효율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격 성공률 격차가 누적될수록 도공의 퀵 전개와 블로킹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상은 긴 랠리 중심으로 펼쳐지며 세트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도에서 도공이 우위를 점할 그림이다. 결국 오버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패배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